2022년 적정 수요를 2배 이상 넘기고 그리고 24년, 25년부터는 계속해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미친 소리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일부 신문에서도 실제 일부 거래가 좀 되면서 일부 하락 시점이 끝났는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마찬가지 급매물을 구입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급매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구가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금리가 높아서 하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부가적인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하다는 것이고, 이제 인구 흐름을 보다시피 지금 인구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흐름 자체가. 하지만 실제 이 인구 자체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아파트를 한 채씩 구입했는 사람들이 아니죠. 투기를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경제는 좋지 못한 상황에서 아파트 투기를 했고,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분양권을 세네 채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PF가 문제가 되고 경제가 문제가 되고 이슈들은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거래가 좀 되면서 하락이 끝났는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에서는 마찬가지 아파트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인구 흐름은 큰 문제가 없고, 인구 증가나 인구가 감소해도 사실 그거는 향후 10년, 20년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논할 필요는 없고, 현재 보시다시피 2007년, 8년도에도 사실 경제 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보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미분양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뉴스를 계속 스크랩을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은 경기가 안 좋았을 뿐이고 실제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높지도 않았을 뿐이지만은 투기를 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도 없었죠. 물론 지금 유튜브나 뉴스나 예전 2007년 8년도만큼 이만큼 떠들러 제끼는 매체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 때문에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너무 과잉, 과오, 오버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너도 나도 하락할 때는 하락을 한다고 올리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회수와 구독자가 계속 올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상승장에 마찬가지 그렇게 했을 뿐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2007년 8년도를 겪어봤는 분 입장에서, 실제 부동산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더 관심 있게 봤을 것이고, 투자를 했는 분들 마찬가지 2007, 8년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일반적인 주택 구입을 했는 분들도 투자를 아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2005년부터 미분양은 발생되고 계속해서 경기는 좋지 못하고, 그리고 최고 꼭지점을 찍었는 게 2009년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동일하게 예전에도 2006년도에도 깡통 전세가 난무하고 서울 쪽, 경기도, 인천 마찬가지 대부분 그런 뉴스들이 일부 나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 이 정도로 깡통 전세가 많이 나온 것은 처음이고, 전국의 깡통 전세가 지금 난립니다. 그리고 그런 깡통 전세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권 등기에 지금 법원의 신청 건수가 3배로 껑충 튀었는 상황이고, 예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상황이 좋지 못한데, 일부 거래가 좀 되면서 이제 끝났는 것 마냥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마찬가지 구독자분들 중에서 전화와서 한 번 더 확인차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다녀보시라니까 정말 많이 다녀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다녀보신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또 해주시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왜 부동산을 다녀보라 했는지 알겠다, 실제 다녀보니까 어떤 느낌이 좀 오더라. 적어도 2007, 8년, 9년도에 저는 부동산으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관심 있게 뉴스를 보고 동향을 살피면서 흘러가는 방향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시점이 지금 시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2007, 8년도에 어떤 뉴스들을 스크랩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다녀보시라 하는 것은 실제 많은 얘기를 해봐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좋은 얘기를 듣든 나쁜 얘기를 듣든 실질적으로 몸소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유튜브만 보고 뉴스만 봐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좋게만 생각하고 급매물이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찍죠. 물론 이런 유튜브를 재미삼아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정도 또 판단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조건 제 말이 다 맞다고는 얘기는 안 드립니다. 하지만 옛날 기사를 가지고 항상 비교를 해보라고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는 걸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 물론 그 시절에 학습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는 분들은 사실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뉴스에 스크랩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마저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시겠는데,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아닌 이유를 얘기를 해보라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느낌이 그렇답니다. 무슨 개같은 느낌이 그렇게 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도 미분양이 사상 최대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 그 시절에는 그래도 악성 미분양으로 나왔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부터 지금 미분양이 발생됐는데, 실제 그 시절에도 선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느 정도 거래가 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미분양이 대거 쏟아지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마찬가지 미분양 할인을 한 것을 했습니다. 저도 막상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보고 전화통화상 얘기를 해보면 저도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저는 실제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더 느낌이 오는데, 별 개념 없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별 개념 없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구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매수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먼저 급하게 아파트를 구입 안 해도 계속해서 아파트 물량은 쏟아집니다. 물론 그 위치에 따라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매수 우위 시장에서 굳이 급하게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그렇게 구입해서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기다려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물어보는 내용은 항상 동일해요. 전화해서 물어보는 내용들은. 모델하우스를 갔다 오거나 부동산을 갔다 오거나 그 이후에 다시 전화가 오죠. 그리고 그 중에 계약을 했는 분도 있고 계약금을 걸었는 분도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전화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계약금을 걸었던 분이든 계약금을 걸지 않고 그냥 얘기만 했던 분이든 아니면 모델하우스 구경을 하고 왔던 분이든 나름대로 약간의 혹하는 마음도 있고 민감인가 하는 마음도 있고 다양한 마음에서 전화를 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저는 마찬가지 다양하게 전화를 받고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구나. 근데 지금은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봄바람이 들어서 더욱더 마음이 뒤숭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부동산을 안 가야지, 그럴 바에 차라리 모델하우스를 안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편안하게 다니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멘탈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욱더 멘탈을 잡지 못해서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다녀보시고 많이 만나보시고 많이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예전에도 마찬가지 공사비를 아파트로 받아라, 대물이죠. 대물권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현재 뉴스를 봐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모 아파트 마찬가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건설회사에 들어갔다가 사표를 냈다는 내용부터 다양한 뉴스를 저는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대물건들이 다시 밖으로 나올 때는 할인돼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려도 대강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물어보면 아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리고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파트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쪽의 관계자 입장에서 얘기를 듣지 못하면 또 명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마찬가지 미분양 마찬가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면 대강 얘기를 들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를 것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아무 내용을 아무리 들어도 뭔 내용인지 이해는 가는데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조차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저는 어릴 때 머리가 쓱 솟지 못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래 이론을 듣다가 막상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라 하면 설명을 못해요. 그만큼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거죠.
물론 책을 보고 읽으라 하면 읽을 수 있겠지만은 설명을 하라 하면 설명을 못하는 거는 그만큼 머리에 습득을 하지 못했다. 사실 뭐 저는 책상에서 자서 제대로 습득을 하지 못해서 설명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도 그랬지만 예전에 2005년도부터 미분양 발생되면서 2006년도 뭐 최고치라고 나오지만 또 2008년도의 뉴스를 보면 또 최고치, 계속해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경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 마찬가지 2006년도에 뭐 미분양이 한 달 사이에 감소했다,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었다, 다양한 뉴스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게 또 동조해서 일부 거래가 되지만은 결국 마지막 2007, 8년도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플이 있고 시청에 데이터가 억수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확인해보고 유튜브에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주죠. 뉴스에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나 되고 어떤 위치에 어떤 아파트가 쏟아지는 것까지 충분히 알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더 많은 데이터가 있고 더 많은 정보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정보들을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저러니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많은 데이터가 너무 쉽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정말 움직여서 힘들게 모은 데이터다, 힘들게 수집한 정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정보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건데 유튜브나 뉴스에서 아니면 어플에서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이제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뭐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썸네일만 제대로 뭐 만들어 놓으면 구독자 조회수는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느 정도 뭐 영상을 오래 시청한 분들이나 아니면 회원분들이나 다양하게 저하고 접하고 있는 분들이 항상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뭐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물론 그렇게 구입하고 계약을 하고 뭐 잔금을 치고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안 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막말로 뭐 이웃 사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그러려니 넘기나 하는데 꼭 그렇게 하고 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막상 또 뭐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이런 유튜브를 그냥 재미삼아 보는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구나. 그리고 뭐 기회 되면 뭐 하나 주워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뭐 큰 그런 게 없을지 모르겠는데 꼭 사야 된다. 정말 이 시기에 저렴하게 사고 싶다. 그만큼 얘기를 하신 분들이 덜컹덜컹 또 뭐 어떤 결론을 내고 또 물어보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앵무새도 아니고 맨날 동일한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스크랩을 했는 예전 뉴스를 가지고 제가 일일이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영상 자체가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예전에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저하고 수시를 통화를 하고 뭐 얘기를 하고 이랬던 분들이 또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더욱더 한번 이런 얘기를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상을 보고 니는 캐라 뭐 지가 좀 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제가 아는 건 없어요. 그때 경험을 가지고 얘기만 해드리는 것이지 뭐 경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유튜브 할 정도의 그런 실력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제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얘기만 해드리는 것이고 유튜브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가적인 일부분에서 다양하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판단은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적은 나이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면 뭐 50대 중후반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다 판단을 합니다.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투자를 해본 분들은 벌써 2년 전에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다 팔았고요. 실제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도 다 팔았습니다. 뒤늦게 팔았는 분들은 작년에 초에 대부분 다 팔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납작하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조금 더 있어야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걸 대부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도 저는 또 마찬가지 이런 영상을 또 올려드리고요.
물론 뭐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본인들의 능력인 겁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겨날 것 같으면 다 떼부자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는 게 2008년도에 정점이 됩니다. 이런 뉴스들 마찬가지 제가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찾아보셨는지 몰라요. 적어도 1억 2억을 벌고 싶은 분들이면 옛날 뉴스 정도는 찾아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동향을 읽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와 지금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시간이 날 때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막상 통화를 해보면 욕심만 가득하고 아는 건 없고 노력은 안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좀 해보면 알죠. 뭐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도 별로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없어요. 그냥 기회라니까 기회인갑다 싶어서 욕심만 막 생기는 거죠. 그런 분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좀 망해봐야 돼요. 아무튼 다양한 전화가 와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데요. 뭐 예전 2005년도부터 해서 뉴스는 뒤져보면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충분히 습득하시고 확인해 보시고 읽어 보시고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고 움직이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